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동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성산 105mm, 서귀포 1.7, 산간에는 1.5mm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은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동부 지역은 오후까지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폭우로 오늘 새벽 4시 20분쯤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도로가 침수돼 119 구조대가 배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간밤의 더위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 많으시죠?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더위에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 생육에도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한 콩잎 위로 땡볕이 쏟아집니다. 불볕더위에 지친 잎들은 말려 올라가 낙엽처럼 누렇게 변했습니다. 바짝 마른 땅을 쥐어보자 푸석한 흙먼지가 날립니다. 예년 같으면 볼펜 높이만큼 자랐어야 하지만 올해는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콩줄기가 절반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달 들어 제주시의 내린 비는 94mm. 1923년 기상 관측 이후 두 번째로 적고 평년보다는 55%나 적어 일부 지역은 토양이 매우 건조한 가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농사를 한 35년 이렇게 지었는데 장마철에 비가 안 오는 건 제가 농사지면서 처음입니다. 장마철에 콩이 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와줘야 콩도 많이 크고 이제 수확량도 많아질 건데. 감귤밭에서도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열매들이 떨어져 썩어가고 있습니다. 고온 현상으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 낙과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달 들어 제주시의 평균 최고 기온은 28.6도로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높았고 평년보다는 1.7도나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남아있는 열매들이 지나치게 커지는 비대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서 말 정도 크기의 사이즈가 벌써 7월 말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과 위주의 생산량이 좀 많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록적인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 제주시 한경면의 밭에서 농약을 살포하던 64살 고모 씨가 열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 반쯤에도 서귀포시 동홍동의 아파트 옥상에서 지붕 보수를 하던 60살 김모 씨가 열 탈진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45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명이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지난 21일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점 휴업 상태였던 4.3 중앙위원회가 6년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결정이 미뤄졌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인정을 받았고 정부는 4.3을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와 민간 인사 등 4.3 중앙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월 이후 6년 6개월 만입니다. 4.3 중앙위원회는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신고된 희생자 25명과 유족 221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생존하거나 개인 사유로 취소를 요청한 희생자 4명과 유족 8명을 취소하고 중복 결정된 희생자 20명과 유족 1명은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4.3 특별법 시행 후 이뤄진 5차례의 희생자와 유족 신고에 대한 모든 심사와 결정은 일단락됐습니다. 희생자 추가 신고, 암매장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지원 같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함과 아울러서 4.3 70주년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족들은 3년 넘게 묵혀왔던 희생자 결정이 이뤄진 것을 환영하고 피해자 배보상 추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 중요 후보자분들이 다 받아들였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데 다른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제주 4.3은 그 중간에 정의와 책임, 그 피해 배상 이런 게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말 그대로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달 만에 4.3 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피해자 배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해 4.3 당시의 군사 재판을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4.3 당시 군사 재판은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무효화한다는 조문을 특별법에 넣고 일반 법정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도 특별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와 법률 지원 센터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즘 제주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간적인 돌풍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광객을 태운 패러글라이더가 고압선에 걸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2만 볼트가 넘는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에 사람 2명이 걸려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커다란 낙하산이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전 10시 10분쯤. 금오름을 출발한 패러글라이더는 착륙장과 1.5km 떨어진 이곳 고압선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밭에 내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기줄에 여저발이 껴갖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분이 이제 전기를 맞추고 정신을 아예 못 차리고. 이 사고로 패러글라이더를 조종하던 관광업체 직원 46살 이모 씨가 감전돼 숨졌고 함께 탔던 관광객 37살 박모 씨는 다리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을 구조하는 동안 전기 공급을 끊어 90여 세대가 1시간 동안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패러글라이딩 사고를 막기 위해 이 일대 전선을 대부분 땅속에 묻었지만 사고가 난 지역은 착륙 지점과 1km 이상 떨어져 그대로 뒀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고압선에 직접 닿거나 쉽게 오는 감전을 당할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 하시는 분이 전압기에 그쪽에서 부딪혀가지고 감전된 걸로. 경찰은 사고 당시 강한 바람이 불면서 패러글라이더가 고압선 쪽으로 밀려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이 또다시 도의회에서 막혔습니다. 시민단체의 압박이 거세지자 도의회가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오는 10월까지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 증산을 둘러싼 찬반 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1시간 앞두고 소집된 도의원 총회.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본회의까지 늦춰가며 한 차례 정회 끝에 내린 결론은 상정 보류였습니다. 증산에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의견을 더 수렴하자며 상정 보류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에서 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의 논의를 거쳤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총회를 거쳐서 그렇게 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회기나 또 다음 회기에 그때 가서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도의회가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하수 공수화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그리고 도의회가 좀 더 나서서 이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이제 그 한진의 먹는 샘물 이제 허가를 완전히 좀 없애는 이런 법 개정 운동까지 좀 이어나갈 수 있게끔 저희 활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항은 증산이 허용되더라도 생수시장에는 진출하지 않겠다며 증산이 지하수 공수화와는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반 판매를 막 더 하기 위해서 증량하거나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승객이 늘어나고 내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는 조금 더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리미트를 이미 200톤으로 보는 거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는 2011년 이후 이번이 5번째. 당분간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하수 증산을 둘러싼 공방은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 문화 특구인 울산 장생포에 고래를 주제로 한 5D 입체 영상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최대 80명이 함께 다양한 고래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가 360도 스크린 안에서 미끄러지듯 유영합니다. 아기 귀신고래를 위협하는 고대 상어와 맞서자 관객석에 안개가 퍼지고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고래를 생생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5D 입체 영상관이 국내 유일 고래 특구 장생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로봇도 나오고 이제 괴물 상어도 나오고 해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재밌게 볼 수 있는 SF 오락물을 만드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제작을 했습니다. 지름 13m, 높이 5m의 대형 원형 스크린 안에서는 최대 80명이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울산대교와 국가산단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옛 포경기지인 장생포항의 미관을 개선하는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은 올해 12월에, 장생포를 감싼 동해바다를 둘러볼 수 있는 모노레일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생포는 어린이 고래 테마파크와 예술 창작소 등 다양한 고래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특구로 거듭날 것입니다. 고래박물관과 생태체험관, 고래바다 여행선을 시작으로 국내 유일의 고래특구로 자리매김한 장생포가 새로운 컨텐츠로 제2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막바지 장맛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성산에는 11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그 밖의 지역에는 1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동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60mm 이상의 세찬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최고 7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현재 남부와 서부 지역에만 남아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잠시나마 주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4도가량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서부 지역으로는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27도 내외, 낮 기온은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셔야겠고요.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지면서 산간 지역으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의 기온 종일 30도 내외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제주를 제외한 그 밖의 공항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연일 비슷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제주대학교 A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교수는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예능 보유자 5명으로부터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교수에게 돈을 준 예능 보유자 4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체됐던 해양경찰이 3년 만에 부활하면서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경 부활에 따라 수사와 정보부서의 정원을 늘렸고 제주지방경찰청은 해양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수사 2과를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해체 당시 일반 경찰로 옮겼던 경찰관 16명의 복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검 간부들이 담당 검사도 모르게 압수수색 영장을 회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빠른 시일 안에 진상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고등검찰청 유상범 차장검사는 제주 MBC와의 통화에서 서면과 전화 등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임명된 만큼 상황에 맞춰 조사를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을 엄정히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다음 달 11일 정부가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낸 34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청와대에 구상권을 철회해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맞춰 제주시 지역의 일방 통행 지역이 늘어납니다. 제주시는 제주도청과 제주지방법원 주변, 삼도 일동과 하귀 택지개발지구 등 4개 지역에 주민이 동의하면 올해 말까지 일방 통행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방 통행로가 되면 차량 속도는 시속 30km로 제한되고 횡단보도와 보행자 안전시설 등이 보강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